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문득 가만히 생각하다가 저의 이 상황이 기가 막혀 이렇게 다른 분들께 이야기라도 해보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시댁에 시댁 단톡방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읽기만 하고 거의 답은 안 해요. 누군가 저를 콕 집어서 물어보는 거 아닌 이상 읽기만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 방조차 나왔지만요. 저는 평상시 시댁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시누이 둘에 아주버님 한 분 계시고 남편이 막내입니다.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외롭게 자란 저이기에 나중에 가족이 많은 집에 시집가고 싶다는 말을 종종 했거든요. 그러다 진짜 가족이 많은 집에 막내 며느리로 시집을 갔고 신혼 초에는 시댁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저 나름대로 정말 살답게 됐어요. 하지만 저를 무시하고 막말하고 아들 못 낳았다고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희 큰딸을 두고 남동생도 못 보게 하는 딸년이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웃긴 건 남편인 형수인 형님도 딸만 둘을 낳았습니다. 큰집 딸들한테는 한없이 사랑을 주었지만 저희 딸들에게는 한숨 섞인 짜증과 큰집 언니들과의 비교뿐이었고요. 그때부터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둘째 딸을 낳았을 때도 왜 자꾸 딸이야? 큰애가 자리를 잘못하고 나왔으니 또 딸이지. 이런 말을 저희 친정엄마 앞에서 서슴없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친정엄마는 화병이 생겨서 사위를 싫어했고 엄마는 네가 못 살겠으면 애들 데리고 나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편한테 이혼 요구를 했고 잠깐 별거에 들어갔었고요. 1년 넘게 별거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남편도 미안하다, 장모님께도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저는 그 집구서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시댁 행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안 갔어요. 남편이 굳이 내키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해서 애들만 데리고 갔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아이들도 가기 싫어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고모들이나 큰엄마가 너희 엄마는 집구석에서 뭐하길래 코빼기도 안 보이느냐 라는 그런 막말들을 아이들한테 했더라고요. 그걸 알고는 그 이후로 아이들도 안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도 어느 정도 시댁에 대한 미움이 사그라졌을 때 대뜸 큰 시누이가 단톡방에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뭐 나쁠 건 없다 싶었고 도대체 무슨 말들을 하나 궁금도 했습니다. 그렇게 단톡방에 들어가서 시댁 식구들 자식 자랑하는 글들, 본인들의 잘난 척하는 글들 뻔하잖아요. 그러다 한 달 전이었어요. 2월이 설날이잖아요. 갑자기 형님이 동서는 이젠 올 거지. 그만큼 했으면 된 거잖아. 그러길래 생각 좀 해보고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신우가 한다는 말이 생각할 게 뭐 있어.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뼈라도 묻을 생각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며느리 노릇을 해야지. 언제까지 큰 올케만 부려먹을 건데 하는 겁니다. 부려먹다뇨. 제가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제사 지내라고 등을 떠밀었나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톡방에 나왔고요. 또 초대를 하길래 거부했고 차단을 했더니 남편이 바로 전화가 와서 지랄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피말릴 생각이냐고, 형수 말이 뭐가 틀리냐고, 나도 너한테 할 만큼 했고 당신도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 우리 집 식구들이 너한테 죽을 죄라도 지었어? 그런 거면 이혼하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고요. 그날 저녁에 남편은 늦게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큰아이가 아빠한테 전화해볼까? 하길래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더니 사람을 투명인가 취급하면서 온 방을 씩씩대면서 다니고 아직 안 자는 둘째 아이한테 괜히 소리를 지르면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보고는 싹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쨌든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서류 준비할게 했더니 마음대로 하고 애새끼들은 네가 데리고 가든 마음대로 하라 해서 어차피 그럴 거고 양육비나 도둑이 챙겨줘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도장을 안 찍고 있습니다. 왜 안 찍냐고 했더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좀 입 좀 다물고 있으래요. 분명 남편이 먼저 이혼 요구를 했고 애들도 데리고 가라 했으니까 지키겠죠. 오늘도 이혼 서류는 안방 서랍장 위에 있지만 도장은 여전히 안 찍네요. 무슨 생각인 걸까요? 추가. 어제 글을 쓰고 한 장 동안 멍하니 썼습니다.
이혼서를 쓴 것이 잘 쓴 것인가 싶고 괜히 내 새끼들한테 피해가는 건 아닌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죽겠더라고요. 협박도 해봤습니다. 소송 걸 거다. 애들 데리고 나갈 수 없으니 당신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언제 퇴근했는지 안방에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길래 이혼서류 꺼내서 도장 하나 찍는 게 뭐가 어렵냐?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나도 아쉬운 거 없고 그냥 우리 애들만 상처 주지 말자고 했더니 이혼하는 게 상처인데 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이혼하자고 한 거잖아요. 제가 했나요? 오히려 지금 이러는 게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거고 난 더는 애들한테 상처 주는 거 못하겠고 나도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거 보고 한참 울었네요. 예전에 별거하기 전에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하나만 참으면 조용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들쑤시고 다니느냐고. 그 말이 제가 집을 나온 결정적인 이유였거든요. 제가 들쑤시고 다녔나요? 그냥 이 집에 시집와서 애를 낳아주고 살림하고 일하면서 남편 뒷바라지한 게 들쑤시고 다닌 건가요? 그럼 저도 감정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이한테 그런 몹쓸 말을 하는데 아이고 어머니 맞아요. 저희 딸은 그런 아이예요. 해야 했을까요? 제가 못난 여자라 딸밖에 못 낳았네요. 아이고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해야 했을까요? 일단 친정 엄마도 아셨고 남편이 자꾸 저렇게 나오면 소송을 건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혼자 사시고 제가 아이들 데리고 엄마네 집에 갈 거거든요. 오늘 퇴근하고 다시 한번 남편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정말 결혼이 이런 거였으면 안 하는 건데. 그리고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 알지만 설마 했지만 다시 들어온 제가 원망스럽고 화나고 우선 아이들한테 상처 주고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하네요.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추추가. 지난밤에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혼만은 못하겠다며 네가 진짜로 이혼하겠다 덜컥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며 이제는 자기 엄마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며 약간의 도리만 하고 살아달라고 하길래 정말 이 사람은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진정한 내 편만 되어주었더라도 사실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남처럼 굴던 남편들 행동이 시어머니 막말보다 더 상세였어요. 지난 기억들이 오버랩되면서 남편의 말들이 참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난 마음을 다 정리했다고 이혼 준비가 되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세월이 참 허무하네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잡고 잘 살아야겠죠. 모두 감사했습니다. 댓글. 이혼 생각이 들고 결정을 내리면 행동을 옮기기 전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밑바닥에 가라앉은 진흙탕까지 퍼내서 상대한테 투척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이겨내시길 바래요. 댓글이. 나랑 우리 가족이 잘못한 건 사실이나 너 하나 희생하면 만사좋니 그냥 먼저 사과해. 그 남편의 뜻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속내는 이혼할 의사는 없고 이혼한다 소리를 치면 부인이 찍 소리 못하고 구분구분 말 잘 들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래요. 단톡방인지 읽지도 말고 답장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시댁 식구들 진짜 개념이 없네요. 두 번째 사연. 엄마가 자꾸 증여하겠다는데 받기가 싫어요. 안녕하세요. 제목을 보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실 것 같아 자세한 상황을 적어봅니다. 이번에 새 아파트 입주하게 되어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친정 엄마가 갑자기 1억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증여를 해주는 대신 조건을 달았는데 월 30만 원씩 매달 용돈처럼 달라고 합니다. 끝나는 날짜는 무기한이고요. 솔직한 제 가게 상황을 말씀드리면 신생아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고 목돈이 필요하다고 쳐도 1억이 급할 정도는 아닙니다. 신생아 대출 5년을 받아서 원금, 이자 딱 갚을 정도로 법니다. 그래서 저는 안 받고 안 주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어렸을 때부터 오빠와 차별받는 느낌이 들었고 이번에도 오빠 결혼을 앞두고 집을 해줘야 한다며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33평 아파트 시가 10에서 15억 되는 거 오빠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오빠는 본인이 모은 종잣돈 2억으로 증여세 알파로 아파트 한 채를 얻은 셈이죠. 저는 결혼할 때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번 돈 2천만 원을 들였고 차별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솔직히 매달 30씩 달라는 것도 부담이 돼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한텐 1억밖에 안 줘서 안 받는 거냐면 난리를 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기적인 건가요? 추가 글입니다. 엄마의 주장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들, 본인에게 2억을 주고 본인이 매년 내야 할 주택 보유세 면제시켜줌. 10억 아파트 증여하고 딸인 저에게는 본인에게 2천을 주고 월 30씩 용돈만 주면 되고 현금 1억 증여. 비례해서 주는 건데 왜 너만 불만이냐? 이러니 말이 안 통합니다. 제가 안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30 모아서 자기 치장하는 데 쓰겠냐며 다 모아서 나중에 너 주려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열심히 모은 종잣돈도 결국 결혼하는 날 준다더니 1도 못 받았습니다. 집값에 들어가서 수중에 현금이 없다면서요. 그냥 안 주고 안 받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엄마와는 더는 동거래하기 싫다 딱 잘라 말했는데 넌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으로 가득하지 이러면서 빡질러서 지금 대화가 더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드라마에서만 있었던 일 저에게 생긴다니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런 신호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불합리하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이제 이기적이라고 해도 좋으니 저도 제 의견 말해보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추가. 어제 제 생각을 담은 장문의 카톡 한 통을 보냈습니다. 1억 받기를 원하지 않고 2천만 원만 돌려달라고 했더니 자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며 못 주겠다고 해서 가지라고 했습니다. 또 그거 빌미로 연락 이어갈 것 같아서요. 제가 사회초년생 때 자취 못하게 해서 결혼 전 같이 살았는데 자기가 거둬줘서 그만큼 네가 모은 거라면서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 차별에 대해서도 집이 두 채인데 그중에 서울 집은 오빠에게 저에게는 현금 1억과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집 지방이고 4억 자기 죽으면 주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그 집 때문에 또 노후까지 딸로 하기 싫어서 연애 끊자 하고 차단한 상태입니다. 원래 모친 성격 같았으면 전화로 난리 쳤을 텐데 그래도 그 2천 때문에 잠잠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인생 공부값이라고 생각하고 지랍니다. 조언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댓글. 이기적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대가가 무섭다고 하세요. 저는 제 모친이 재산은 아들에게 다 물려주시고 제게는 몇 천만 원 주시겠다기에 안 받고 있는 데다 동생이 모친을 제 가까이 계시게 할 심산이기에 그냥 영 끊었습니다. 사실 유산이야 부모 돈이니 얼마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살면서 받은 차별과 결혼 후 손주들 차별에 제게 대하는 험한 행동들과 제 자식들 앞에서도 저를 험담하고 막말하시는 것 때문에 거의 안 보고 살았는데 유산 때문에 터진 것이죠. 글쓴이도 그 1억 받고 월 30만 원 드리면서 얼마나 딱 서러움이 많을지 눈에 훤한데 어머니 말씀이 맞다 하시고 그 1억 외에는 글쓴이에게 올 재산 증여나 상속은 없을 터이니 그리 아시고 계시는 것이 낫습니다. 댓글이 너한텐 1억밖에 안 줘서 안 받는 거냐고 난리치시라고 하니 차라리 그렇다고 하세요. 오빠한테 준 것처럼 똑같은 금액 달라고 그럴 거 아니면 두말하지 말라고. 증여가 아니라 차용하라는 거 아니냐? 월 30이자 받는 게 무슨 증여냐고. 왜 이렇게 사람 괴롭히느냐고. 캐피탈처럼 돈 빌려 쓰라고 협박하느냐고. 오빠한테 빌려주고 30 받지 왜 나한테 빌려 쓰라고 하냐. 은행에서 거래하지 엄마도 빌리기 싫다고 세게 나가고 전화 받지도 마세요. 유년 시절에도 차별받고 지금까지 마음고생시키다니 친정엄마가 좀 너무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